천호개미입니다. 오랜만에 제일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실적은 좋고 주가는 최악입니다. 제일제당 정말로 좋은 기업입니다. 한때 K푸드 시가총액 1등이기도 했고 10년 이상 동안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기업이 잘 크고 나서 최근에는 실적이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천호개미야 이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익을 함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CJ 제일제당 주가 수준 무려 이 장기 차트인데 2007년도 주가 수준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CJ 제일제당 2007년도에 매출이 3조였고 영업이익이 2,5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6년 후 7년 후에 매출 10조 되겠다라면서 선언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지금이 돼버렸으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불가합니다. 지금 매출이 이때 뭐 목표하겠다는 거에 거의 3배 이상이거든요. 몇 년 동안 CJ 제일제당 기대된다, 해외 산업 잘하고 있다, 목표 주가 상향한다, 정말 지겹고 지겼습니다. 대한통운을 포함한다면 지금 현재 매출은 그 2013년에 목표로 잡았던 그것보다 훌쩍 높은 매출 30조 거의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1.5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주가니까 1.5조니까 야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고, 제일제당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통운을 빼더라도 1조 이상을 기록을 했고, 해외 사업만 본다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3조 6천억 수준이죠. 뭐 단순히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본다면 PER이 거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정말 뭐 물론 단기순이익을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극심한 저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통운 지분이 약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대한통운 시가총액이 2조 원, 그러면 이 대한통운 지분 가치만 해도 8천억 수준, 그러다 보니까 PBR은 점점 떨어져서 0.52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인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일단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바이오, 그다음 요 사료 부분 대한통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 사업부는 국내 식품과 해외 식품 요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주 그리고 유럽 위주로 엄청 성장을 해줘서 이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서고 있습니다. 국내의 핵심은 햇반입니다. 햇반이 매출 1.4조 중에서 약 8,800억 정도 24년도에 벌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햇반의 점유율 역시도 6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뚜기 밥 대비 다소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이제 흥미밥, 뭐 잡곡밥 이런 것도 나오면서 간편식 밥의 대명사가 이제 거의 햇반이 됐죠. 하지만 생각보다 햇반은 좀 정체되긴 했습니다. 폭풍 성장하던 거에 비해서는 올해는 4% 성장을 했다고 하고, 여기다가 뭐 쿠팡과의 유통 전쟁 이런 얘기도 있죠. 결국에는 아쉬울 게 없는 쿠팡이 이겼고 CJ가 100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햇반이 안 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탄탄한 내수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가 해외 실적 모멘텀까지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들을 지었는데 투자의 결실들을 확실히 맺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해외 매출,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꾸준히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섰고 이제 50%를 넘었다. 앞으로 전망은 더 장밋빛입니다. 확실히 사업은 특히 이 식품 부분에서는 정말로 잘하는 게 제일제당인데, 비비고가 20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미국 만두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고, 그로서리 피자 역시도 23년을 기점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격차를 벌어지고 있으니까 1위 굳히기를 제대로 하고 있고, 미국 원툴이 아닙니다. 유럽,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도 정말로 극경한 성장, 뭐 다른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에서도 굉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공장 건설로 뭐 생산에서 이제 유통까지 원큐에 하겠다라면서 발표를 했고, 여기다가 뭐 누들이나 이런 신규 카테고리도 하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대 다소 아쉬운 수준이긴 하죠. K푸드의 엔비디아다라고 불리는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식품 기업인데 무려 18%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올해 역대급 영업이익 5,500억 가까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이죠. 하지만 여기 역시도 심각합니다. 역대 최고인데도 주가는 거의 바닥권 부분이고, 여기다가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리온 역시 K증시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뜬금없는 바이오 기업, 이거 왜 갑자기 인수를 했냐
됐냐, 문제가 있다, 이거 담소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많았죠. 아무튼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고, 면비디아로 불리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20%를 달성을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역시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야, 이거 거의 뭐 제조업도 아니고 기술업도 아닌데 영업이익 20% 정말 대단합니다. 삼양식품 24년도 영업이익 3천억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6.2조 원 수준입니다. 정말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2제당의 시가총액 버는 돈은 적지만 1.5배를 보여주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약 80%, 이제는 글로벌 기업인데 한국도 조금 한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고가죠. 오리온 제2제당은 절망이고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염성환 이사님이 물론 많이 틀리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본다면 1년 전 한 방송에서 라면은 올랐기 때문에 종합식품기업에 좀 관심 갖자라고 하셨는데, 뭐 이사님이 잘못 보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시 예측 불가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부로는 바이오 사업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정체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고마진이 보통 바이오라고 보는데 마진율을 봐서는 이게 바이오 사업은 재당이 조금 약하다. 사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원가가 안정화되면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핵심 사업부 식품 탄탄하고 해외 수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 뭐 책임져줄 타부서도 있고, 대한통운 지분 가치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싼가 저평가 계속 몇 년 동안 나오나? 혹시 주주환원이 문제인가? 주주환원 또 그래도 최근에 많이 좋았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 동안 분기 배당 실시했고, 앞으로도 우리 분기 배당 하겠다, 배당 성향도 25% 이상 올려주겠다라고 했고, 10년 동안 배당 성장을 보면 거의 연평균 12%씩 배당 증액을 했으니까 웬만한 미국 배당 성장 부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배당이 이제 6,000원 정도 나오니까 시가 배당률이 2에서 3% 수준입니다.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코카콜라 살래 아니면 제2제당 살래라고 했었을 때 다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야, 코카콜라랑 비교를 하면 되냐? 코카콜라는 거의 다 성장했고 제2제당은 성장성 크지 않냐? 아까 그 미국에서 이만큼 크는 거 봐라. 그러면 긴 기다림도 끝나고 저평가도 끝난다. 18년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 정도 기다렸는데 안 되면 사실 저평가가 아니라 맞는 평가입니다. 바로 가장 위험한 게 이 CJ 리스크입니다. 계열사 먹여 살리기, 얼마 전에도 제2제당 400억 유상증자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오 사이언스 이거 힘든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3년도에도 바이오 사이언스 이거 살려야 된다라면서 240억을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 바이오 사이언스뿐만 아닙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책임진다. 2019년에도 CJ 아메리카에 무려 3천억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룹사 유상증자 참여 이거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다라면서 다른 타사 말고도 지배구조 개편 위해서 나도 스스로 주식을 발행해서 신주 발행이 10%를 증가를 했고, 당시에도 2017년에도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유상증자를 기록을 했는데,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그룹사를 위해서는 사업부 매각도 파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알짜 회사를 매각을 했다면서 1, 2년 전에 떴는데 이 3천억에 매각을 했다. 물론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갑자기 왜 팔았냐? 이 갑자기 판 시기가 하필 역사의 길이 남을 유상증자, CJ, CGV 유상증자 했던 시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2023년 정도인데 이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CJ 제2자당에서 지상지를 판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유상증자에서 CGV가 살아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번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유상증자하고 또 유상증자하고 그러면 주가가 살아났냐?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주가 역시도 끊임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실적 물론 뭐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단기 수익률로서는 굉장히 안 좋고,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을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무려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2제당에서는 뭐 보수적으로
처리를 했다. 현금 유출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불안한 거는 CJ다 보니까 회사 발표를 이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나 요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 비밀 계좌가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 돈을 빼돌려서 일로 갔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제발 아니어야 합니다만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CJ 리스크 거의 모든 그룹사에서 CJ 장기 차트를 보면 정말 처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오면서 CJ 그룹 굉장히 전성기였습니다. 문화를 선도하는 이미지로서 이제 대학생 취업 선호도 항상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주는 돈에 비해서 이런 거 상위권에 든 거 보면 기업 이미지는 매우 좋았다. 그리고 사업 역시도 뭐 CJ 제일제당 해외 매출은 그렇고 올리브영도 그렇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꼭 부활을 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도 갖고 주주도 조금 묻는 날이 꼭 왔으면 합니다. 최종 화면에는 알리와 협업을 하고 있다던 이마트 이 동네도 심각한데 과연 괜찮을지 영상 찍어둔 게 있으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